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엘체 대 비아레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체는 세비야에게 0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시즌 고전하고 있지만 역시 세비야의 저력은 무시하기 어려웠고 올 시즌 리그에서 골이 없던 엔 네시리에게 2골이나 허용하면서 약한 수비를 드러낸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꾸 박스 안에서 헤더를 내주는 것이 문제. 지난 경기에서도 선제골 상황에서 엔 네시리에게 헤더를 내준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대응했을 때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무실점에 실패하는 이유가 박스 안 수비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이죠. 3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상대가 셀타비고, 카디스, 오사수나로 득점 부진에 시달리던 팀들이었다는 점은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이 끊임없이 중원에서 압박과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양상을 자주 보이고 있어 공격도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공격진들도 올 시즌 결정력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원 주도권을 잃고 비아레알에게 90분 내내 휘둘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비아레알은 라요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라요의 압박 전술의 빌드업이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슈팅의 절반 이상이 박스 바깥에서 나왔고 결국 무득점에 그친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비아레알 역시 수비가 나쁜 상황은 아니었고 라요도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았기 때문 세티엔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계속 본인들이 소유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공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압박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 상태죠. 이를 바탕으로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중원 싸움에서 압도하는 등 수비에서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격으로 이어가는 플랜의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펜백 양상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라르 모레노가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로 내려와 볼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형이고 상대 수비수를 유인하면서 수비라인의 균열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데 능한 타입입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공격 효율이 최악 수준이었다는 점은 아쉬우나 모레노가 돌아온 이후에는 멀티 득점도 심심치 않게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아레알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세티엔 감독 부임 이후 소유권 확보 능력은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고 모레노의 복귀 이후 공격과 전개 작업에 탄력이 꽤 붙은 상태입니다. 엘체의 박스 안 수비도 그렇게 인상적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엘체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경우 고전하는 팀이 꽤 나오기도 했고 비아레알도 올 시즌 전반적인 결정력이 좋은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헤타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경기에서는 오사수나를 1대0으로 잡았습니다. 경기력은 좋은 편이 아니기는 했지만 그 이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20분 혈투를 치른 것을 감안해야 할 것, 이를 감안하면 승점 3점을 끝내 따온 것을 더 높게 평가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그동안 드물게 나왔던 깔끔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졌고 최근의 공격 시에는 형태를 띠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세컨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공격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효과가 상당히 컸고 공격에서 감을 잡은 듯한 요렌테가 금방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아쉽기는 하나 그동안 답답했던 공격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헤타페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헤타페가 빌드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원에서 강하게 나선다면 턴오버 이후 역습으로 이어가는 플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도 헤타페 못지않게 중원에서 상당히 거칠게 나서는 팀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이뤄지는 압박과 거친 플레이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타페는 5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붙은 두 팀은 바르셀로나와 베티스라 전력 차이를 메우기 어려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컵대회에서는 하브리그 팀인 레반테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이죠. 거친 플레이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탈취한 공을 정교하게 상대 진영으로 이어가는 데는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실수가 나와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잦은 편 때문에 공격의 대부분을 롱볼로 이어가고 있는데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강한 중원 압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중앙에서 실수가 나온다면 곧바로 수비적으로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틀레티코가 최근 공격 상황에서 패스워크가 꽤 유려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올 시즌 헤타페의 수비 효율도 리그에서 5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수비가 장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팀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공격에서 패스워크로 꽤 유려하게 전개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그동안 답답했던 공격이 다소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헤타페의 수비력도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헤타페가 거친 플레이로 패스워크를 최대한 방해할 수 있고, 그리즈만도 올 시즌 팀 패스 전개에 기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찬스를 많이 놓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베티스 대 셀타비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바르셀로나에게 패하면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1로 꽤 대등했으나 베티스의 1골은 상대 선수인 쿤데가 기록한 자책골이라 사실상 베티스가 기록한 골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주중 경기까지 있었던 터라 베티스의 단점인 기동성 저하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페이그리니 감독이 로테이션을 꽤 자주 돌리는 성향이기는 하지만 라요가 승점 2점 차이로 좁힌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가동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셀타비고가 라인을 낮추고 페키르의 공 전개를 지연시키기만 해도 수비벽을 쌓을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도 카르발류가 퇴장당하면서 역습 상황에서 귀도가 치게 될 부하가 더 늘어난 것은 양 윙어들이 중앙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측면 커버의 3선의 역할이 중요한데, 귀도가 90분 내내 체력적인 페이스를 쭉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행히 셀타비고가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더 신경을 쓰는 타입이고, 베티스의 올 시즌 실점 억제 능력은 나름 상승한 것이 위안입니다. 셀타비고는 빌바오를 1대0으로 잡아내고 꾸준히 수비적인 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동력 있는 역습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를 기대 득점 0대로 묶었으며, 슈팅도 5개 밖에 내주지 않는 철통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셀타비고는 5경기 동안 90분 내에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셀타비고의 수비 비법은 압박의 강도를 내린 것이죠. 감독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전반부터 압박을 하면서 체력적인 문제와 뒷공간 문제를 노출했는데, 지금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라인을 잡고 상대가 자기 진영에 넘어오는 것만 견제합니다. 역습에 쓸 기동력을 봉쇄하고 볼 소유권을 넘기되 결정적인 찬스는 내주지 않는 플랜이 모두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티스도 중원을 거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많은 것을 맡기기 때문에 해당 방식이 잘 통할 가능성이 높고, 기동력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압박만 잘 가해도 후방의 수비벽을 쌓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압박 라인 구축으로 인해 공격의 대부분은 아스파스에게 맡겨야 한다는 단점은 크지만, 최대한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한 방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셀타비고도 최근에는 저득점 양상을 많이 만드는 수비적인 태세로 나서고 있고, 베티스도 공격과는 별개로 수비적인 성과 자체는 뚜렷한 편입니다. 베티스 3선의 카르발류가 사라진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정도만 견제하면 베티스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셀타비고의 핸디캡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